우리가 영명일 때부터 시작한 개국 공신인데요. 100만 명이 됐는데 스픽스에서는 이 세 분께 박수를 보내드려야 하고 또 이 세 분도 실제로 유튜브의 집행을 엄청나게 넓혀놨습니다. 세 분은 또 본인의 채널을 가지고 적게는 10만 명 가까이, 많게는 20만 명 넘는 자기 채널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축하합니다. 100만 네. 스픽스 100만 돌파 축하합니다. 그러면 야. 저 골드 그거 왔어요? 이제 신청해야지. 이제 신청을 해야 하고요. 신청해야 예. 돼. 네, 빨리 그리고 신청. 뭐 여러분들이 다 만들어 주신 것 잊지 않고 단독 보도 그리고 지상파 종편과 경쟁해서 모든 분야에서 앞설 수는 없는 것이고 특정한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여러분들의 제보 주장 함께 반영하면서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여러 정보가 나와서 오늘 정리한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오늘 단독으로 내보내야 할 것도 있고요. 오늘 JTBC 보도도 있고 해서 자, 명태균 대표가 지금까지 알려져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했다. 단순히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개입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관계 대선 과정 그리고 이준석, 김종인 여러 사람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7시간 녹취를 뉴스공장 준지동 기자가 이제 했던 게 있었는데요. 그 내용 먼저 잠깐 보고 지금 녹취 내용 보면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설명을 좀 드리면 4월 10일 날 전화 왔어요. 영 사장,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 원내대표 당대표 선거가 있다면서요. 원대표는 누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김기현. 당대표는요? 젊은 사람을 한참 있다가 김웅. 알았습니다. 김웅이는 영감이 불러갖고 내 전화번호 주고 전화해서 김웅이가 요 앞전에 나와서 올 때 만나면 안 되는 세 사람 해서 내까지 있는 것 같다. 그 봐봐요. 내가 부럽고라고 지는 생각했다죠. 그 지는 전당대회 때 캠핑카 타고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간 거지 뭐. 그 위원장이 김웅이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데 캠핑카 타고 없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찾아. 그래갖고 전화 온 게 이준석이에요. 안 대표는 5가지를 얘기해서 이번 주까지 하세요 하면은요. 5가지가 4개는 안 되고 1개가 보통 한 3주나 4주 지나서 하나. 근데 안철수 원장이 사모님하고 같이 만났다는 만났어요. 그러니까 사모님하고 만난다는 건 안철수한테는 최고 예우예요. 제가 안철수를 좀 알거든요. 아니 난 최고 예우인지 모르겠고 진짜로요. 나는 뭐 그런 거 별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저 위에서 주진우 만나는 거 아니에요. 위에서 용산에서 연락 왔잖아요. 만나지 말라고. 아까 만나지 말라고 용산에서.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아까 내 전화 한 통 받더라니까. 주진우 만나고 있지. 어떻게 알지? 예? 어떻게 알지? 야, 내가 봤을 때 1년 끝나고 나서 내가 이거 전화했는데 1년 동안 안 올 거라고 했어. 그 약속을 다 지켰어요. 왜냐면 잡으면 안 돼. 1년 지났지 않습니까? 안 만나니까. 저희 영상 이제 소개해드린 이유는 명태균 대표가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당대표도 만들 수 있고 대통령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을 실행하겠다는 김정인 위원장도 본인 의견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는 이상하다 사기꾼인데라고 했는데 실제 내용을 보니까 정말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영 변호사. 글쎄요. 근데 어쨌든 뭐 전혀 근거 없는 말을 한 것 같진 않지만 또 그 반대 당사자들한테 물어보면 또 그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뭐 100% 이렇게 다 믿을 수는 없는 말인 것 같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동안에 많이 관여했던 거는 사실인 것 같다. 근데 저는 솔직히 김웅 의원을 대표를 만들려고 했고 본인이 뭐 열심히 해줬으면 됐을 거라는 취지를 말하는 거는 좀 믿기가 어려워요. 그 캐릭터상 김웅 의원 사실 초선이고 그 안에서 물론 뭐 전혀 당선도 안 됐던 이준석 대표도 했지만 김웅 의원은 초선인데다가 정치 경험도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당대표를 이렇게 찍어서 하려고 그러면 시키면 한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제가 엊그저께 10월 1일 날 우리가 명태균 대표와 3시간 30분 본인의 신경을 토로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본인과의 약속 때문에 음성은 틀지를 못했고요. 다만 내용은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김정인 위원장이 굉장히 아꼈던 사람이고 실제로 김정인 위원장이 원하는 방향대로 결론을 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웅이라는 의원을 실제로 당대표를 만들겠다고 김종인 위원장이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김종인 위원장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들어봐야 될 텐데 뭐 이것뿐만이 아니죠. 지금
근데 그때가 한참 고발 사주 때문에 시끄러웠을 때 아니에요? 근데 김정인 위원장이 그렇게 해서 김웅을 만드는 방법을 찾으라고 했을 수가 있죠. 아니 그런데 김웅이 이제 그걸 안 하고 도망간다고 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게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 아는데 네. 문제는 김웅이 그때 당대표가 될 만한 무슨 뭐가 있었어요? 게다가 김웅이도 출마했습니다. 전당대회. 전당대 출마해서 예, 컷오프 됐죠. 출마했는데, 그러니까 컷오프잖아요. 그러니까 출마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분을 당대표감이라고 여기고 당대표로서 뭔가 리더십 있게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데. 자 그렇게 이제 분석하시는 거고 네. 저 사람이 실제 국민의힘 주요 관계자 그리고 중진 의원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취재한 내용 잠깐 들려드릴 텐데요. 한 달 만에 모든 걸 만들 수 있다라는 건 이제 스픽스가 단독으로 확보한 내용인데 오디오 처리를 좀 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그 내용인데요. 싱크 그 다음에 내가 한 달이면 끝납니다 했더니 를 제일 잠재력 있는 사람으로 봅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같은 사람 나는 정치인들 다 몰라요. 한 달이면 끝난다 그랬더니 그런 말하고 일주일 뒤에 찾아온 게 이준석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김무성 대표가 혹시 저 이준석이도 네가 만든 거 아니야? 내가 그랬잖아요. 한 달이면 끝난다고. 그게 이준석이에요. 자, 이준석이 당 대표 될 줄 몰랐는데 김무성 대표하고도 굉장히 밀착돼 있고 깊은 관계를 맺고 전화 통화를 하고 만나는 그런 사이고 누군가가 만나고자 하면 자신을 부르고 찾아왔지 자기가 먼저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김무성 대표도 지금 저 내용을 부인하지 않고 김정인 위원장도 김정대 의원 부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대표, 서울시장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깊이 개입해서 어떤 방식으로 후보를 결정하고 이길 것이냐라는 것을 민태균 대표가 다 짰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선 저 그것의 진위 여부보다도 이런 어떤 그 말에 그 본뜻을 조금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유명인들이 엄청나게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뭐 김종인, 뭐 이준석, 김웅, 김무성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명태균 씨가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들여 가지고 본인 몸값을 키우는 전략으로 지금 진입하는 단계 같아요. 그리고 이 중에서 상당 부분은 사실일 거라고.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의도를 우리가 조금 보면은 모든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은 자기가 했다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연결자 내지는 설계사예요. 설계자. 그런 뜻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또 뭐 나오겠지만 안철수 또 그 만날 때, 본인도 같이 그 동석을 해가지고 그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죠. 그때는 후보도 아니지 그 전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까지 나중에 다 나와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는 대목들이 또 나오거든요. 지금 이거는 본인이 지금 그 큰 어떤 설계자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한테 전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여기서 언급된 사람들한테 사실관계가 맞는지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상할 정도로 당사자들이 꺼리는 거야. 이거를 갖다가 김명기고 아니면 아니라 그래야 되는데 이걸 갖다 다 꺼리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보니까 거의 지금 이 순간에도 명태균 씨에 의한 판짜기가 어느 정도 통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저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다른 곳에서 확인해 보면요. 고위당직자 또는 국민의힘의 다선 중진 의원이 명태균의 실체에 대해서 부정도 하지 않고요. 조력을 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데 박진희 교수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을 사실상 멘토로 모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전략이 먹혔다는 것, 자, 믿지 못하겠죠. 안 믿죠. 안 믿죠. 안 믿을 뿐더러 제가 보기에는 명태균 씨가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허풍이 좀 센 것 같아요. 이거 사실 하려면 증거를 내놔야 돼요. 증거를 내놔야 되는데 증거라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은 김건희 씨 녹취록 또는 뭐 윤석열 대통령의 문자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믿을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이분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지금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굉장히 불쾌해. 나 다 터뜨릴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온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관종이거나 아니면은 이것이 향후에 본인의 뭐 사업이든 어떤 입지에 도움이 된다. 그런 뜻에서 저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증거가 없다면은 저는 이 부분은 결국은 본인이 검찰에 의해서 수사받는 순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스픽스가 단독으로 최초 공개를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본인이 직접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그 육성 한번 저희들이 들려드릴까요? 김종인 할아버지고 윤석열은 아버지고 이준석이가 아들인데 3대가 화목했으면 선거가 무난할 건데 아버지는 고려장 되고 아들은 가출 2번 했는데 그런데도 어떻게 윤석열이 이겼을까? 그건 뒤에 이야기해 줄게요. 내가 오세훈이 했던 것처럼 자기가 왜 되었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게 그림자예요. 그림자가 사람들 앞에 나오는 거 봤어요? 자, 저런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 말은 뭡니까? 자, 우리 이제 선거 과정 생각나지 않습니까? 김종인 위원장하고 한다, 이준석도 영입했다. 오늘 또 JTBC 보도는 뭡니까? 이준석과 입당 이후에 코바나 콘텐츠에서 김건희 여사를 만났다는 것이 조금 전에 여러분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것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것이고 저 내용은 저희들이 들어서 재구성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이준석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없는데도 내가 만들었다. 내가 다음에 이야기해 줄게.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저 사람을 헌정 아니면 대책 없이 관종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요. 아니에요. 저 사람 얘기 지금 다 종합을 해보면요. 예. 이준석 의원의 말까지 다 종합하고 그다음에 김종인 위원장의 태도나 아니면 안철수 뭐 나경원 이런 분들의 얘기까지 다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보면 지금 정계한 평론가가 취재한 것하고 맥이 같아요.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그 부인 관련해서는 대선 전부터 자기가 영향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은 그쪽에서 만들어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 부분 어느 정도는 용산에서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이준석 의원도 인정하는 바예요. 왜냐하면 대선 전에 엄청나게 그 정보력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실제 아는 게 많았고 이러면서 이제 간접적으로 그 사람 말이 맞다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이름이 언급된 수많은 정말 대단한 정치인들이 여기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팔짝팔짝 안 뛴다. 이것만으로도 사실 이제 반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태균 씨 말이 다 틀렸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명태균 씨 지금 저 말은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그런 말을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었을 때 그게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되는가? 두 번째, 그러면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그 베테랑 정치인들이 이 명태균이라고 하는 우리는 사실 이름도 몰랐던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좌지우지되는 이 모양새가 도대체 과연 정상적이었던 것인가? 세 번째, 이준석이나 천하람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이번에 김건희 여사 공천 관련해가지고 명태균 씨 입을 통해서 뭔가 나온 게 있는데 그러면 그들은 정말 그런 내용을 전혀 몰랐던 것인가? 그다음 명태균 씨가 지금 자꾸 여기저기 인터뷰를 처음엔 안 하는 것처럼 하다가 이젠 여기저기 인터뷰를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막 해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주진우하고도 하고 주진우 씨하고도 하고 JTBC에도 계속 저런 거 나오고 뉴스토마토에서도 계속해서 뭐가 터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EC라고 하는 ABCDE의 EC라고 하는 제보자를 통해서도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본인은 스픽스의 정기환 대표한테 하는 말하고 다른 나머지 매체에서 전달되는 말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약간 이중적으로 지금 작전 쓰고 있는구나 이런 생각 솔직히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얼마나 진정성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실의 반응이나 김건희 여사의 태도나 여러 가지 종합적인 걸 고려해 봤을 때 명태균 말이 한 80%는 맞다. 다만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봐 지금 몸을 사리면서 말들을 조금 줄이고 있는 것 같다. 이제 이 정도까지가 지금 제가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좀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저런 사람이 내 선거에 도와주겠다 그러면은 일단 경계를 해요. 그러나 윤석열 부부는 그렇진 않았어요. 그 당시 당연히 그리고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지금 뉴스토마토 쪽이 이제 빠르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라도 내보낼 후속 보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부부한테 접근할 때 무기는 여론조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뉴스토마토가 이걸 한꺼번에 취재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통화한 이 씨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할 수 있다고 그것도 뉴스토마토에서 설득을 해가지고 만약에 청문회가 있다면 국회 나오겠다고도 한 거고 그래서 다음 폭로는 이거는 제가
다른 언론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두리뭉실하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여론조사 과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뉴스토마토 측에서는 이렇게 계속 지금 정황에 대한 거를 내보내고 있지만은 정작 본질 어떤 그 사법적인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여론조사라고 보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사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엇이 윤석열 부부한테 접근하는데 하나의 어떤 전략 자산이 됐느냐. 그건 이제 여론조사와 분석이란 말이에요. 그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보라고 명확하게 지금 이제 계속 흘리고 공표하는 건 맞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때 처음 접근할 당시에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 같이 매일 정치 평론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아크로비스타 들어가서 다 어떨 땐 멘토 역할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갔을 때입니다 실제로. 한번 갈 걸 그랬어요 저희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무언가 지성이 갖춰져 있고 경험이 있다면야 방화벽이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어떤 적절한 시점을 잘 파고들었다. 그 다음에 항상 무기는 여론조사 데이터에다가 민심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이었다. 근데 문제는 이 여론조사가 신뢰성이 안 가는 거야.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이 수치들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김종대 의원님하고 정반대 의견입니다. 제가 뉴스토마토 기자하고 통화도 했는데요. 여론조사의 적법성 문제로 접근하면은 이거 결국은 검찰이든 경찰이 수사해야 되는데 이 정부에서 그 수사를 해줄까? 안 해줄 거다. 그럼 진실에 접근할 수 없다. 이 여론조사라는 것은 관계를 맺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뭐 대단한 여론조사도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윤석열 씨나 안철수 씨가 정치 제대로 배운 사람도 아니고 뭐 기본적인 인문사회학적 교양도 떨어지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이분이 쉽게 접근한 거예요. 이분이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두 가지 정치학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관계의 정치학. 이 사람이 이준석이든 김종인이든 뭐 이분들은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분들입니다. 이분들과 이 어떤 신뢰적 관계를 갖추고 있으면서 그 관계를 통해서 접근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공짜의 정치학입니다. 여론조사를 공짜로 해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전략 보고서도 공짜로 써주고 요구하는 게 없는 거야 당장.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관계를 통해서 그다음에 바라는 대가성 없이 쉽게 접근하니까 정치 모르는 윤석열이나 안철수 이런 분들은 쉽게 이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짐작합니다. 주진우 더 라이브 뉴스공장에서 취재 왔을 때요. 명태균 씨가 자신의 변호사하고 상의를 했는 모양인데 그 과정에서 변호사들이 진짜로 인터뷰하면 안 된다. 변호사가. 그런데도 이제 인터뷰를 감행했어요. 뭐 이것도 여러분들께 처음 공개하는 거지만 그래서 그 변호사가 사임을 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이 사람 명태균 대표의 말은 주진우 기자가 변호사 소개해 주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면 뉴스공장에 이렇게 7시간까지 녹음을 하지 말라고 약속을 받고 했다고 하지만 그거 모르고 인터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왜 그러면 뉴스공장을 만났을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가장 영향력이 크잖아요. 지금 예. 뉴스공장이. 물론 뭐 다른 레거시랑 또 뭐 비교를 해보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뉴스공장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거기가 아침에 동접도 막 엄청나게 많이 듣고 있고 실제 진보라고 하는 분들에게 퍼져나가는 속도도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저도 조금 전에 사실은 오늘 홍사원 경제쇼에 이제 출연하고 왔는데 거기서 명태균 씨 아까 그 발 보이는 사진 있잖아요. 네.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쭉 싱크 나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평론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저 발이 진짜 명태균 발일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런 생각 솔직히 지금 개인적으로 속으로 하고 있었었는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지난주에도 제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지금 이 상황을 되게 즐기고 있다. 자기 문과체 지금 거의 최고조라고 생각한다. 이 타임을 잘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아마 자기가 좀 떨어지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불안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려면 여기저기에다가 자기가 뭔가 좀 발을 좀 걸쳐야 되고 실제적으로는 인터뷰 안 한다 그러면서 사실은 자기가 계속 페이스북에도 뭔가 올리고 계속 전화 받고 누군가하고 계속 대화하고 녹음 당하는 거 뻔히 알면서 녹음하라고 하고 나중에는 왜 녹음했냐고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뭔가 조금 이중적인 행동을 취한다. 이제 이건 저는 그 사람이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사는 방법은 바로 그런 식으로 모든 것하고 연결되면서
문어발식으로 접근했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칼의 모양들을 잘라내가지고 이건 이렇게 생겼는데 너네는 왜 그렇게 표현을 하니?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그런 시기였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는 윤석열이나 김건희 씨가 자기를 보호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이분도 아마 본능적으로 알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인이 기대할 때 곳이 어딘가? 우리 지난번에 태양과 바람 작전 얘기했었잖아요. 우리 대표가 계속해서 지금 태양 작전을 쓰고 싶어 했는데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내가 윤석열하고 김건희 씨하고 지금 직접적으로 척져가지고 내가 어떤 결정적인 증거를 줘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생각도 하나 있겠지만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을 믿고 갈 수는 없다. 도이치모터스 그 김주포라는 사람도 한번 봐라. 그러니까 아마 그런 생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연결하는 것 같아요. 자, 저기 이제 발은 실제로 명태균 대표의 발이 아닙니다. 그 동행했던 기자의 발인데 저 그걸 발을 왜 찍어서 보면서 보여줘요? 아니 그러니까 왜 찍었겠냐고 이거는 내가 이제 상징 조작이라고 생각하는데 발을 저렇게 들고 있으면 굉장히 사람이 불안정이거나 그리고 심리적으로 뭔가 있다고 하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 명태균 대표가 저한테 한 말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주진우 기자를 몰라요. 아니 폰에 문자 와가지고 자기가 집 앞에 서 있는데 사람이 서울에서 왔다는데 그러면 그걸 내쫓아야 됩니까? 나는 우리 집에 온 사람들 다 집에 들어오라는데 제가 전화드린 거는 그 사람들이 자꾸 발이 내 발이 아니에요. 내가 하지 마라 그랬어요. 녹취 나 이런 거를. 내 발도 아닌데 자꾸 발을 떤대. 다리가 양쪽 수술을 했는데 발을 어떻게 떨어요? 그러면 누구 발이에요? 자기들이 몰래 그걸 취재하고 옆에 따라온 애들 발이지. 아니, 자, 주진우나 예. 명태균 씨는 얼굴 다 알려져 있는데 얼굴 찍으면 되지 뭘 발? 우리도 지금 저 발만 바람 찍어봐요. 발 놓고 방송에 아니 왜냐하면 이제 그 녹음이 되지 않는 조건으로 이제 했다는 거고 당연히 이제 카메라도 없다는 전제로 한 것인데 발을 저렇게 뜨는 걸 보여주니까 마치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증 환자인 것처럼 조작을 했다는 것이고 본인이 굉장히 이제 반발을 하던데 그러니까 이게 이 방송 본질이- 보고 오늘 밤에 또 할 것 같은데 주진우 라이브에 오늘 저녁에 명태균 씨 관련돼서 또 나온다 그랬었어요. 네, 뭐 계속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 방송 보고서 이제 거기에 대해 또 저 발을 만약에 또 사용해서 찍는 걸 보여준다면 우리 방송하고 지금 또 내용이 안 맞는 거잖아요. 아니 이제 그것은 뉴스공장에서 저 발은 본인이 이의 제기를 했어 본인이 아닌 것으로 했다는 것이고 명태균 대표 이야기는 어이가 그냥 없네. 뒷이야기처럼 이야기 드리자면 지금 이제 좌우 무릎에 핀을 한 12개 정도 받고 있어 발수술을 크게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핀을 뽑는데요. 아니 그 이야기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명태균 씨 다리 다친 거 바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니 자, 다리를 떤다고 그러니까 뜬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박정희 교수의 스타일로 보면 우리가 뭐 밥 먹고 할 일이 없나 왜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를 야. 해야 되느냐라고 야. 정말로 이제 뒷이야기처럼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데 신통방통님이 그러네요. 네. 그날 명태균은 검은색 계열 바지 입었어요. 실제 명태균 발 아니에요. 딱 말씀하시네요. 그래 맞아요. 검은색 바지 입었다고 이제 본인도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제 촬영한 사람은 주진우 쪽에서 촬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카메라맨 아이고, 몇 명 주진우 데리고 기자도 들어갔고 참네. 주진우 기자도 그 바깥에서부터 본인이 서울에서 내려갈 때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영상을 찍어놓고 정말로 재밌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금 명태균이 발이 지발인지 아닌지 그게 아니고 아니야, 그게 진짜. 중요한가? 결국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라는 것에 대한 접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직도 본질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계속 그 예고편들이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판단을 해볼 여지는 있는데 그것보다도 나는 정계환 대표께서 저기 접촉을 해본 명태균에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그게 더 궁금하죠. 제가 3시간 30분 동안 통화를 해보니까요. 3시간 3시간 30분 30분을 을 통화를 통화했습니다. 밤 12시 반부터 새벽 4시까지 통화를 했는데요. 아이고야. 그냥 듣기에는 내용의 깊이나 넓이가 굉장히 남다르다는 생각을 했고요. 거짓으로 그 소설을 구성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특정한 사실이 100이 있으면 120, 130으로는 표현하지만 이것이 10인데 100으로 만드는 것은 절대 아니다. 저도 정치평론을 하고 또 정치판에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지 않습니까? 그 내용 하나하나가 그냥 흘러 듣고 끝날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저희들은 육성을 공개하지 않고 당사자 동의를 좀 받고 그리고 노익 변호사하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결국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지만 최종적으로 햇빛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 국정농단의 무엇인가에 실체를. 접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만약 명태균 씨가 이 방송을 본다면 그 내용은 저와 스픽스에서 할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죠. 본인도 아. 그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자 지킬까요? 보니까 우리 정기한 앵커님이나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는 대단한 인격자이시고 인내심의 소유자이신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못 참겠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 안 해요. 김영선이 단수면 나는 좋지. 김 여사가 이야기했다. 그 녹취 한마디라도 갖고 오세요. 텔레그램 문자 하나도 갖고 오세요. 그러면 이게 이야기가 제대로 아니, 팍팍 그건 나가는 공개가 거예요. JTBC 에 JTBC 저 나왔잖아요. 그거 확인됐다고 오늘 아까 기사가 JTBC 나왔잖아요. JTBC에서도 그걸 공개하진 않았어요. 아니 JTBC에서 텔레그램 문자 나온 게 방금 명태균과 나왔잖아. 김건희 간의 텔레그램 텔레그램이고 문자만 그러니까 했지. 문자. 그걸 실체적인 증거로서는 나오지 아니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거기에 나온 갖고 있죠. 내용이 그거예요. 단수면 좋지. 하지만 경선이 원칙 이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김건희가 여기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거를 자꾸 알려주고 싶어서 결국은 그 얘기 퍼뜨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면 그 JTBC 기자가 지난 이틀 전에요. 물론 일주일 전에 편지를 써서 부인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그 기자를 저도 통화를 했죠. 명태균 씨가 저한테 바꿔주더라고요. 너무 정성스럽게 취재를 하니까 부인이 울면서 이 친구한테 뭔가를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아, 그것도 웃기네. 라고 하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텔레그램 내용을 이 기자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JTBC가 그걸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이 기자가 직접 본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 내용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수면 좋지라고 하는 대답 하나. 두 번째는 그런데도 김건희 여사는 할 수가 없다는 내용 이걸 같이 섞어 놨는데 자 이걸 보면서 종대 형님 왜 그러면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진보 매체들 쪽에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정보를 던지고 있느냐 이게 이제 일종의 궁금증입니다. 어떻습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조중동은 이 기사 안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의 말을 알릴 수 있는 수단은 진보 매체밖에 없어요. 특히 유튜브는 분량을 많이 내줄 거라는 기대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사람의 급 정도는 인정을 받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많이 이렇게 풀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진보니 좌파니 이런 거는 프레임은 저는 무너졌다고 봅니다. 네. 이제 누가 자기 편이냐 이거 따지는 거지. 그렇죠. 아 요즘은 대통령 그 비서관도 서울의 소리에 저기 온갖 정보를 다 말하는 세상인데 이 판은 이념의 판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저기 상당히 어떤 그 인간적으로 내가 여기에 어느 정도 정보를 주면은 그만한 어떤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저 명태균 씨 SNS에도 열정과 존중이라는 표현을 본인도 썼고 그걸 바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거 최초 지난주에 보도할 때도 우리 정기환 대표께서 태양 정책을 쓰신다 그러는데 난 그때 그거 핵심은 존중 아니냐. 네. 저도 그렇게 말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딱 보면은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는. 저 페이스북이 2시간 전이니까 지금 우리 9시면 한 7시 정도 올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JTBC 기자가 눈에는 야망, 기백, 가슴에는 열정, 배려와 존중으로 다가왔다. 아내의 눈물. 이제 장문의 편지를 썼는데 정말로 취재력이 뛰어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도 32살밖에 안 되는 젊은 기자가 계속 저 집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기자가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혹시 명태균 씨 집 주소를 좀 가르쳐 줄 수 있느냐. 이제 이러는 것인데 뭐 저한테도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열정을 가지고 있다. 약속을 지킨다. 이제 이러면서 결국 이제 소위 이제 진보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갖고 있는 언론에만 이제 저 내용을 하는 것은 본인이 마지막에 하고 싶은 얘기는 있다. 관종 수준으로 바뀌어서 그냥 보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나요? 저 아니, 뭐 사람이 사실관계가 가지고 있죠. 논다. 사실관계 예. 있죠.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명태균 씨에 대해서 전략을 쓰는데 우리 정기환 평론가께서 이 태양 정책을 쓰신다면은 저나 이제 장성철 소장 같은 사람들은 일단 이 명태균 씨를 조금 이렇게 깔보는 듯한 포즈를 취해가지고 명태균 씨가 나 이렇게 하찮은 사람 아니야. 나 이런 거물이야. 이런 증거가 있어. 아, 내가 전략이에요, 지금 굵직한 사람들하고 놀던 사람이야. 이거 한번 꺼내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취지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명태균 씨는 지금
생존이 제일 중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진보 매체든 보수 매체든 간에 지금 상황 이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검찰로부터 수사가 시작됐다는 것은 윤석열, 김건희로부터 뒤통수 맞았다는 뜻이에요. 네. 뒤통수 맞았다는 뜻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 터뜨리기에는 국정농단이라든가 엄청 큰 사건으로 벌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고향은 보수라는 스탠스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게 다 풍비박산이 나간 상황은 좀 두렵고 그러나 이 상황을 가지고 윤석열, 김건희를 믿고 나는 살아야겠고 이런 측면에서 저는 진보라든가 이 JTBC 매체를 이용해가지고 계속해서 윤석열, 김건희를 어필하고 협박하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돼요. 아니 근데 지금 이 녹취록이 나온 다음에 실질적으로 용산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될 건 뭡니까? 이 사람하고 관계를 끊는 거예요. 거리 두는 거예요. 김건희, 윤석열은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 당연히 거리 두죠. 요즘 김대남 씨 얘기도 나왔고 본인에게 지금 김건희, 윤석열하고 좀 척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쪽하고 소통이 되었던 책사였다 그런다면 명태균이라는 사람한테 한동훈 대표가 뭐 손을 내밀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국힘이나 보수 쪽의 세력들하고는 자기는 거리를 둘 수밖에 없고 이제 팽당하는 수준밖에 안 남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법적으로 어느 정도 좀 대통령과 이 김건희 여사에게 뭔가 똥물을 튀겨가지고 자기랑 같은 급으로 만들어서 문제를 더 크게 만들 것이냐. 그렇지 않고 자기는 뭔가 조금 다시 투사처럼 새로운 이미지를 변신해서 이쪽에서 새로운 정의를 펼칠 것이냐. 이 기로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기환 대표나 JTBC나 뉴스마토나 이런 데서 나오는 사람들한테 지금 사실은 줄을 잡아야지 안 그러면은 자기는 살 수 없는 지경으로 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외줄타기죠.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분명히 저 사람을 회유하고 또는 압박을 하고 이런 아까도 전화 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들이고 현재의 권력이 얼마나 이 사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섭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분이 진실을 한꺼번에 팍 터뜨려 가지고 이 진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상황 이건 안 만들려고 할 거라고 봐요. 그냥 생존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존의 생존. 문제인데 자기가 있던 보수 진영 내에서 다시금 윤석열과 김건희의 관심을 끌어서 생존하겠다라는 저는 전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깔보는 방식으로 아주 좋은 전술적 선택이라고 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증거를 내놓으세요, 명태균 씨. 네. 제가 이제 직접 들었던 얘기는 대통령실에서 2명이 왔다는 겁니다. 왔는데 그 사람이 경고하러 온 것이 분명히 아니다. 다른 회의하러 의무를 왔다? 보면서 여러 가지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왔다. 또는 그런 비슷한 뉘앙스로 이제 저한테는 그러니까 얘기를 쉽게 해줬어요. 말하면 공범들끼리 공모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범죄, 예를 들면 이거 예. 예를 들면입니다. 만약에 정기환 대표하고 저하고 뭔가 이제 공모를 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겨 버렸어요. 사회적으로 크게. 제가 그 이슈를 터뜨렸어요. 그럼 정기환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한테 야, 너 나중에 이거 문제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서로 말을 맞추자라든가 이거 문제가 안 생기도록 뭔가 조치를 취하자라든가 이게 첫 번째 반응이겠죠. 두 번째 반응은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런 말을 안 받아들이거나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거리를 완전히 둬가지고 난 쟤랑 모르는 사람이야? 이런 걸 확인해야 되겠죠. 예.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제는 제가 아무것도 안 갖고 있어야 돼요. 제가 정기환 대표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범법을 행위를 하려고 했던 뭐가 저한테 없어야지 그 스탠스가 취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명태균 씨 그동안에 계속해서 나왔던 스탠스가 바로 그런 거 하나도 없다. 나는 이 사람하고 친했지만 범죄를 뭐 논한 것도 없고 이런 거 문제 안 된다. 이런 스탠스를 계속 취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옆에 있는 박신영이 끼어드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가지고 야 너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이제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이 사람하고 해야 되는지 저 사람하고 해야 되는지 당연히 머리를 써야 되겠죠. 자기는 안 다치고 뭔가 자기가 경제적으로도 좀 풀리고 앞으로도 뭔가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잘 들어보고 분석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은 맞다. 어떤 목적으로 명태균 씨가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검찰에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영장을 청구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것만 주고 끝내는 것입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잠시 광고 보고 돌아와서 검찰 압수수색 관련된 숨은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야, 명태균은 지금 이것이 방송기로 진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오늘로 출연시켜라. 이런 말씀하시고요. 여러분 들어보시면 정말로 얘기를 논리적으로 잘합니다. 자, 이야. 그리고 일상송의 행복 라이언님은 자, 명태균은 영장을 칠 때 폭로를 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압책이라고 쓰는 것 실제로는 증거인멸이라고 읽는다. 김희님 노배 말씀 충분히 동의합니다. 녹수님은 제가 스픽스 발음을 못하잖아요. 발음이 완전 안 되네. 슈펙스든 뭐 스픽스 발음이 잘 안 되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김종대 의원님께 말씀드리면 어저께 제가 혼자 방송을 하면서 한 17, 8만에 조회가 됐는데요. 내용 공개를 제가 그냥 육성으로 제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기치지 마라. 뜻이죠. 자, 3시간 30분
심경 토론을 했는데 그 내용 밝히겠다고 했는데 왜 그 3시간 30분의 녹음 내용이 공개되지 않느냐고 얼마나 많이 공격을 야, 너 그래서 제목 장사하냐 이런 이야기도 듣고 해서 오늘 좀 마음을 먹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해서 보여드렸는데 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렇게 재연 배우 쓰지 말고 그냥 그 육성으로 트세요. 왜 여기만 그걸 트세요. 못해요? 그러니까. 왜 그래? 햇빛이니까 햇빛. 아니 예를 들자면 아까 상관없어요, 저 영상 그거는. 웃기는 게 주진우 기자를 대한민국에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어. 왜 발이 나와? 주진우 자기 얼굴이라는 자기 내 얼굴 찍으면 되지. 미치지. 그치? 아니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명태균 얼굴 사진 갖다 놓고 다른 사람 목소리 하면 그게 뭐예요? 우리가 다른 데서 목소리 안 들은 것도 아니고. 아니, 그냥 제가- 목소리 아니 내는- 목소리는 참나. 같은데 내용이 이제 다르니까 아이. 그래서 제가 지금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 기자들에 대해서 제가 나름 품평을 하자면은 저하고 같은 오피스텔에 살고 저하고 같은 회사에 출근하고 있는 서울의 소지 우리 명수가 최고입니다. 이명수가 활명수입니다. 그렇습니까? 왜냐면요. 박소희님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이 상황을 좌지우지하면서 즐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그 사람이 즐긴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다른 지금 기자님들도 그렇고 JTBC도 그렇고 주진우 기자도 그렇고 스픽스도 그렇고 제 느낌은 어떤가 하면 저는 명태균 씨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명태균 씨가 스픽스에는 이야기해 주고 싶고 JTBC는 이야기해 주고 싶고 주진우에게는 이야기해 주고 싶고 자기가 해주고 싶은 걸 던지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서울의 소리의 활명수 이명수 기자는 심정적으로 김대남 씨와 물화일체가 돼가지고 김대남 씨의 마음속 모든 기술을 다 끄집어냈어요. 물화일체. 나도 할 이야기 있다. 종대님, 제가 국민의힘이든 대통령 쪽이든 만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어떤 경우에도 그분들 녹취하지 않아요. 녹음도 하지 않죠. 이유는 뭡니까? 나중에 그 사람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법정에 가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취재원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취재를 해서 내용을 공개하면서 우리한테 알게끔 해줘야죠. 본인만 혼자 알아가지고 뭐예요 그게. 아니 그래서 제가 돌리고 하는 이유가 그 취재원 보호가 우선이다. 기자는 두 번째는 명태균 대표하고도 약속을 내가 육성 공개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육성 공개를 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 동의합니다. 그런데 자 어떤 사람은 취재하다가 자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공개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아직까지 그런 용기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냐하면 이해가 안 가는 방법도 게 저는 인정을 저는 합니다. 명태균 씨가 이상한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잘해주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있으면 스픽스를 위해서라도 그럼 본인의 진정성을 위해서라도 어차피 나 당신하고 통화했으니까 목소리 내보내도 괜찮다. 다른 말 한 거 없지 않냐? 이렇게 나가는 게 맞죠. 그분이 뭐 잘못된 말을 했어요. 3시간 아니 동안. 아까처럼 재연 배우 쓰더라도 뭐 크게 문제도 없는데 아니 뭐. 요즘에 누가 재연 배우를 써요? 그 얼굴 갖다 놓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 가끔 쓰죠. 아니 그러니까 아, 우리가 전혀 뭐 방송에서. 아니 그러려면 진짜 그 얼굴을 안 비춰야죠. 배우 얼굴도 사실은 재연 배우의 얼굴로 갖다 놔야지. 왜 명태균 얼굴을 갖다 놓고 남의 목소리를 갖다 자, 놓는 거예요? 명태균 대표하고 제가 직접 전화 통화를 하기 전에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노인 변호사 그리고 김종대 의원 앞에서 말씀드렸죠. 진짜 우리가 모르는 뒤에 큰 게 있다. 글쎄. 이 관점으로 가지 않으면 이 사람을 역술인이나 또는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한 무슨 행동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 분명히 모르는 뒤에 큰 것이 있다. 그 토마토 TV에서 그거 녹취록이 없다는 거 아니야. 소문은 났는데. 저도 그것 때문에 최근에 거의 뭐 양치기 소년 돼버렸는데요. 소문은 쫙 났는데 토마토 TV에 그 녹취록이 없대요. 그래서 자, 제가 그 지금 답답한 말씀도 상황인데. 확정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고발장에 나와. 자, 그래서 그 고발장에서 이제 수사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뭐가 막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추론 정도라고 언론사가 저렇게 열심히 해서 뉴스토마토 아니면 우리가 이런 소재를 다룰 수 있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정말로 대단한 용기다라고 저는 예, 우리 이제 생각합니다. 언론을 평가하는 것보다 좀 진도를 나가자면 이런 측면이 있어요. 이분에 대해서 자꾸 의구심이 생기는 게 지금 이제 정치자금법 관련 수사를 받아요. 받는데 이분이 제가 이제 소문에 저도 이제 좀 취재를 들어보니까 핸드폰 한 30개씩 썼대요. 근데 이번에 제출된 게 공폰이에요. 4개. 이번에 그 아무것도 없어요. 네. 공폰이라. 근데 문제는 뭐가 하면 이른바 이제 이 씨. 그분은 강 핸드폰을 지금 압수수색 당했어요. 근데 이분의 핸드폰은 검찰에서 돌려주질 않아. 근데 이분이 지금 10월 10일부터 있는 행안위 국정감사에 나오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자기의 핸드폰에 있는 녹취된 거라든가 캡처된 거 이런 분을 이분이 그때 토마토 TV에 준 거 외에 자기네 핸드폰에 있는 것을 제시할 수가 없어. 이걸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야, 검찰이 지금 이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준으로 아는데 이 씨, 명태균 씨와 반대편에 있을 것 같은 녹취록이나 이런 것들 많이 제공했던 이 씨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대적으로 이 사람을 압박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들에 대해서 명태균 씨를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100%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취재 방식이 A라는 방식과 C라는 방식이 있는데 저는 C라는 방식을 쓰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듣고 전하는 것이 내가 그 사실을 확인해서 하는 수사관도 아니고 이런 얘기까지 있다는 걸 이제 전하는 것이니까
공폰으로 제출했는지 6개월 단위로 명태균 씨가 전화기를 휴대폰 바꾸는데 바꾸지. 이번에 자료 정리를 다 해서 내보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내보냈다고 하는 것을 듣는 것으로 믿어야 되지. 그거 맞는지 아닌지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이제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놀아나는 것이든 아니면 이 사람이 뭔가를 폭로하기 위해서 전초전으로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지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단정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아니 다 들어요. 떠나서 명태균 선생님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살살 약을 올려. 아니 그럴 필요도 없고 명태균 선생님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현재 대통령 만들었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하고 그동안 긴밀히 소통해 왔는데 그거 문제가 하나도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나오셔가지고 떳떳하게 입장을 밝혀주세요. 왜 방송국 마다마다 다른 버전에 나오게끔 얘기가 돌아가고 우리가 어떤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게 만들고 본인의 오리무중에 떠있는 이상한 사람으로 보게 만들지 마시고 예를 들면 지금 정기환 대표가 하는 말도 좀 답답하게 들리는 부분이 있어요. 왜? 자기는 다 들었지만 그걸 걸러가지고 우리 명태균 선생님에게 전혀 피해가 안 되는 방향으로 뭔가 해보려다 보니까 말이 조금 정확하지가 않고 우리가 듣기 시원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정기환 씨하고 통화한 이유는 뭐예요? 지금 실제 바깥에 떠돌아다니는 유언비어나 바깥에 떠돌아다니는 근거 없는 말들 다 틀린 말이고 나의 입장은 이건데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매체가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오히려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이 사람을 믿으시고 여기 나오셔가지고 제 옆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제가 한번 얘기해주세요. 아니 그게 훨씬 더 대한민국에서 훌륭한 일이고 당사자가 아무런 잘못한 게 없다 그러고 문제가 안 생긴다 그러면 뭐 하려고 숨어요 뒤에. 그리고 자꾸 연막 피우고 불 피우고 이런 건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를 믿으세요. 만약에 본인이 떳떳하다면 특히 정기환 대표를 믿으세요. 그럼 되잖아요. 취재원은 확실히 보호하기 때문에 네. 저도 많은 얘기를 듣고 싶은데 이것이 이제 해퍼닝으로 끝이 나든 아니면 뭔가 우리가 뭐 정말 국민이 알아야 될 진실을 이제 확인하든 이제 그 과정이 필요한데 아니 근데 말씀 난 김에 실제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 명태균 대표한테 전화를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죠. 예.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제작진 일단 마이크 하나 가져와 보세요. 아니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본인이 전화를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고 이 방송을 받으셔야죠. 보고 있을 수도 있고 만약 보고 떳떳하다면. 있다면 뭐 떳떳하든 떳떳하지 않든 일단 예. 우리가 잘못된 이야기를 했으면 반박하셔도 그치. 돼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알려주셔야지. 우리들 우리가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해야지. 모르면 자 정대님 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이게 이제 생방송 중에 실제로 명태균 씨하고 전화 통화를 한번 시도한다. 뉴스 공장에도 이 방송음이 들렸을 때. 네, 여보세요? 명 대표님 정계환이에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생방송 중인데 잠깐 전화 통화 가능하신가요? 이제 식사 중인데 그래도 잠깐은 괜찮아요. 지금 예, 애들하고 식사를 하고 자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명태균 대표가 네. 뭔가 목적을 가지고 지금 각 언론사에 정보를 흘리고 있다. 그리고 흘리는 정보마다 이런저런 차이가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거는요. 네. 제가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그 뉴스토마토하고 저하고 나눈 기자하고 그 편집국장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보면 나올 겁니다. 저는 9월 25일 날 그 친구들이 열정은 참 좋아요. 근데 방향성이 잘못됐어요. 내용도 텔레그램 메시지를 갖고 있지도 않은 거 뻔하잖아요. 그 DC는 거기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 내용을 갖고 열심히 튀길래 저는 격려차 9월 25일 날 올라가서 소주 한잔 하고 내가 밥 한 끼 살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계속 아닌 거를 계속 이렇게 보도하더라고요.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인가 그분도 그냥 명태균 저 역술인이에요 막 이러시고 그 제가 그때 충격 많이 받았어요. 우리 딴 데는 뭐가 되겠어요. 저 옆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리고 언론사마다 찔끔찔끔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면 언론사에서 어떤 형태로 취재 보도하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MBC하고 다 어떻게 보도하대요. 사람을 죽였죠 명태균 씨.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니까 제가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있다 오른손에 시카를 들고 배를 찔렀다면서 이렇게 문자가 와요. 그러면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 다음날 기사가 명태균은 왼손으로 시카를 들고 배를 찔렀어 이렇게 나와요. 그 언론사들을 내가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경찰청에 가서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리고 이 언론사 저 언론사가 아니라 저는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근데 언론사마다 자기가 듣고 싶고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방법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분들이 녹취를 다 까면 돼요. 제가 정계환 대표한테
국회의원한테 3시간 반짜리 그거 다 까도 되는데 왜 말을 못하느냐? 지금 수사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의혹 제기 토마토에서 다 나온 것들 제가 그 3시간 반 동안 정확하게 말씀 다 드렸어요. 그런데 왜 못하느냐?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렇고 김영선 의원이 그 당협 사무실의 주인입니다. 그 보좌관 비서관 명함에 김영선이 그지 자기 이름이 넣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분이 자기 입장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 자기 표현을 지금 지금 또 고소장을 해서 지금 그 이 씨를 지금 다시 또 고소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FC도 지금 고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에 지금 김영선 의원은 서울 법대에 나왔고 지금 변호사입니다. 그분이 그 잘못 고소하면은 자기가 무고죄로 고발되는 걸 모르겠습니까? 저는 지금 오늘도 전화가 거의 4-50통이 왔어요, 기자가. 그러면 어떻게 제가 그분들을 선별해서 하겠습니까? 뉴스타파부터 다 와요. 자, 근데 뉴스타파한테도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좌우가 없어요, 원래. 그 창원에 보면 공민배 시장님이라도 민주당이잖아요. 저한테 물어보신 게 뭐냐면 민병 한 나무 10년 됐어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죠? 그래서 제가 아니요. 그건 국민의힘입니까? 아니요.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제가 찾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근데 국민의힘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창원 쪽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정재환 대표가 저한테 신뢰를 주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시면 제가 거기 나가면 되죠. 뭐 나가는 게 뭐가 문제예요. 자, 명 대표. 문제는 아까 얘기지만 지금 수사 중이잖아요. 네, 명 대표 잠깐만요.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내 언론 중에 최초로 대한민국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명태균 대표와 스픽스가 직접 생방송으로 전화 연결한 장면을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최초로 저희들이 명태균 대표와 전화 연결을 했는데, 자, 옆에 노영희 변호사가 계신데 혹시 노영희 변호사 질문하고 싶은 거 하나 질문하시죠. 제가 죄송한데 우리 그 누구지? 그 장인수 기자 기자. 있잖아요.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아니요, 그 여성분. 장윤선 기자. 장윤선. 취재 편의점. 그분한테도 제가 직접 전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에 대해서 너무 음해가 너무 심하고 해서 고소를 다 해야 되는데 제 아시는 분이 그분하고 친해요. 저도 그분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한테 그분한테 꼭 연락을 해서 사실관계가 이러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저도 마음이 좀 아파요.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한 40분 이상 통화를 한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제 전화를 안 받아요. 저는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제가 그랬잖아요. 무슨 유튜브에 나와서 약장사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바로 전화를 해요. 전화해서 그분이 한테 사과를 받아요. 네, 근데 유튜브들은 생존이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인데 뭐 저를 잘 활용해서 돈을 많이 버시면 좋지요 뭐. 그렇지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옆에 누구라든지 제가 누구든지 저에 대해서 왜곡되면 저 바로 전화해요. 성격이. 자, 옆에 바로 박진영 사과받고 사과받고. 명 대표. 국회의원한테도 똑같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자, 박진영 교수가 옆에 있는데 박진영 교수도 명 대표한테 질문하신다고 하니까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기 뭐 명 대표께 불편하게 한 건 없습니다. 네. 아니, 그거는 중요한 거는요. 네. 본인이 말씀하신 거하고 그거를 듣는 사람이 불편하면 그거 불편한 거예요. 네, 사람마다, 알겠습니다. 예. 사람마다 찌르면 그 아픈 정도가 다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제가 말씀드리면 나오셔서 노영희 변호사 아까 얘기했지만 역술인이에요. 우리 딸이 봤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네, 지금 알겠습니다. 성이 명시에 제가 창원에 사는 사람이 중에 우리 딸들이 다니는 학교에 명시가 없어요. 네. 그럼 학교 애들이 집에가 지금 창원에 명시고 우리 지금 중3 그 고1이거든요. 제가 39에 큰 딸을 낳았어요. 막 50에 또 막내를 낳았는데 아직 어려요. 사춘기거든요. 걔들이 학교를 안 가요. 네, 친구들이 놀려서 못 가겠대요. 네, 안녕하세요. 저 노영희 변호사인데요. 아유, 네. 신뢰가 많았습니다. 아니에요. 그저 잘 몰라서 그래. 그 당시에 제가 그렇게 말한 거는 장승철 소장이 역술인이라고 했고 제가 뉴스부터 기자하고 통화했을 때 소장님께서요. 예, 잠깐만요. 김범준 씨하고 신한국당 네. 제가 그런 사람 아닌 거 알아요. 제가 뉴스토마토 기자하고도 통화했을 때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방송에서 역술인이라고 알려졌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니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잖아요. 네네. 뭐라고 올렸습니까? 그게 불쾌하셨다면은 기자들하고 통화한 거 자기들이 기사가 나기 전에 역술인이 아니다, 무속인이 아니다 네.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저한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네네. 기사 나가기 전에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이후에 들었으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제 네. 질문 사항은 너무 요즘 복잡하시겠지만 김건희 여사가 공천계획 관련해 가지고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가 제일 핵심이고 우리 명 박사님은 그런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맞나요? 저는 네. 제가 말씀드리면요. 네. 제가 그때 뉴스토마토 그 친구들은 제가 생각할 땐 자기들이 본 적도 없고 갖고 네. 있지도 않은 걸 갖고 예? 그때도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김건희 여사하고 김영선 의원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네. 예. 근- 그거 제가 근데 말씀드리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제가 사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면 저에 대한 접근 단계가 제가 그 페이스북에다 제 심정을 다 올려놓은 거예요. 제가 그럼 뭘 얘기해 주겠어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이 그렇게 추석 전에 그 보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도 연속으로 보도했는데 제가 그 사람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편집국장하고 다 전화를 해서 25일로 올라갈 테니까 그 술 한잔 먹고 가서 밥 한 끼 살 테니까 내가 볼 때는 방향성이 좀 잘못된 것 같아. 그 친구들이 목적하는 바가 누가 봐도 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제가 볼 때는 그 친구들은 글쎄요. 제가 볼 때 그 뉴스토마토를 이제 앞으로 그 아무것도 없고 그거 하는데 제가 오죽했으면 경찰청에 그 고소했겠어요. 그 뭐라고 불러야 돼요, 제가? 그러니까 제 질문에 사라고 불러줄 수 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 질문 하나만 여쭙게요. 정말 이건 정말 예, 중요한 예. 건데 2월 26일 날 그 통화했던 명태균 선생님과 이 씨라는 분이 통화한 내용이 오늘 방송에 나왔어요. 다 까발리겠다. 그거 아시죠, 뭔지? 네.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내가 이렇게 뭐 협박범처럼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게 겁이 나서 발표를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본인 목소리로. 그럼 거기서 협박이라고 하는 말에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그 대상은 김건희하고 윤석열 대통령인 것 같고 겁이 나서 발표를 못 하는 거는 국민의힘의 공천관리위원인 것 같은데 협박을 한 대상하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발표 못 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제가 설명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그 친구는 제가 예전에 좀 알고 있던 게 그 이 씨라는 10년이 사람? 넘습니다. 네네. 예. 그분이 내가 그 압수수색 들어왔을 때 검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 친구하고 저하고 마지막 통화를 확인해 보세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친구가 보좌관 비서관 진급과 관련돼서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네. 나는 거기 사무실에 안 간 지가 1년이 훨씬 넘어서 난 모르고 김영선 의원의 권한이고 나한테 그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같다. 뭐 그런 취지로 서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뭔가가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육부 비서관이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강 비서가 나하고 10년이 넘었는데 내가 단 한 번이라도 너한테 거짓말 한 적이 있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전화를 끊어. 네. 그게 마지막 그분하고 통화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뭐 안 돼요, 성격이. 아니, 그러니까 2월 26일 날 그리고 그런 하나 통화가 제가 무슨 설명을 내용이죠? 드릴게요. 네네. 예. 자, 그리고 그 친구하고 저하고 통화 내용이 네. 아니 우리 집사람하고 집안에서 나누는 대화가 바깥에 유출되고 도청이 된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그 배경에 대해서 정계환 대표한테 다 설명을 들었어요, 여태까지요. 그리고 그 전부터도 이것이 아니라고 계속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아무도 믿어주질 않더라고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눈이 누구한테 맞아서 퍼렇게 멍이 들었어요. 멍이 들었는데 집에 와서 집사람한테 제가 바깥에서 누구하고 시비가 붙어서 이렇게 눈이 멍이 들었어. 그리고 그 사람이 막 나한테 욕도 하고 발로 찼어. 그렇게 얘기하는 남편이 있을까요?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이렇게 눈이 이렇게 멍이 들 정도면 그 사람들은 팔다리가 다 부러졌을 건데 진단이 많이 나왔을 건데 야, 합의금이 걱정이 돼, 여보. 그래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장이라는 얘기시군요. 아내를 사랑하자면? 사실이 아니고 그러면 과장이다. 제가 네. 조금만 올릴게요. 네. 그러면 제가 무엇을 했고 그 이 씨나 이런 사람들은 사무실에서 앉아 있었지 서울에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네. 그 사람들은 당연히 내가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그분들한테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공개가 되니까 이런 식의 어떤 파장이 일어났고 해석이 일어나는 거지. 아니 그 친구들은 다 나를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럼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변호사님 죄송한데 우리 정경환 대표한테 거기 3시간 반 안에 다 있을 거예요. 네, 한번 알겠습니다. 들어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여론조사는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가 강을 건너야 선거에서 이겨야 정치
방치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깊이를 재보지 않고서 강의 네. 유속이나 강의 깊이를 재지 않고서 강을 건너가라고 그러면 그거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어요. 사전조사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사전조사를 다 해서 그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시장 파악이 돼야 네. 원래 마케터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게 마케팅할 때 시장조사입니다. 그 시장조사라는 것은 가장 빠르고 저렴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것이 여론조사입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잘하셨다 이거죠, 저는 여론조사를.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예. 돌릴 줄 몰라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전 시장이 조사가 돼야 누가 찾아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지. 시장도 모르면서 네. 시장도 모르면서 그 사람한테 여긴 이럴 거예요. 저긴 저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무속인이나 사기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정확하셨다, 정확한 거에다 조작 같은 건 없었다 이런 얘기신 것 같고. 그거는 네. 저하고 서명훈 대표가 그 뉴스토마스에 나온 거 있죠. 네, 네, 네. 그 기사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해. 그래서 제가 그게 알겠어요. 언론사를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예. 작든 크든 저는 그런 따지지 않아요. 스픽스가 커서 제가 이렇게 전화 인터뷰를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4, 50통이 예. 전화 왔는데 예. 정계한 대표님께서 그래도 저에 대해서 조금의 배려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전화한 거고 오늘 딱 통화하신 분이 정계한 대표밖에 없습니다. 요 아까 저하고도 한 20, 30분 전에 예, 맞아요. 30, 40분 전에 통화를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서명훈 P&R 대표하고 저하고 통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걸 정계한 대표는 다 보내드렸어요. 네. 근데 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서명훈 씨와 나눈 그 대화를 올리면 뉴스토마토가 상당히 큰 타격을 받겠죠. 근데 제가 왜 안 올리냐? 그 서명훈 대표는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저로 인해서 또 다른 2차 피해를 보게끔 할 수는 없었어요. 네. 그 녹음도 제가 다 갖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검사가 핸드폰을 압수수색해가지고 가져간 다음에 9시간 만에 돌려줬다고 하던데 그 핸드폰 속에 뭐 중요한 증거가 있나요? 솔직히? 중요한 증거를 저는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면 9시간이라는 거는 뭐냐면 네. 그 제가 하도 많은 전화가 오는데 결국 MBC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화 연결 안 되고 뭐 어떻게 뭐 숨었다 이렇게 기사 나오잖아요. 저희 집에는 솔직한 얘기로 말씀드리면 안에 집에 볼 게 없어요. 솔직히 딱 깨놓고 우리 집에 알거지 5년 동안 돈 한 푼 안 벌고 제가 국정농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말하면 가정농단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집에 뭐 볼 게 없어요. 집에 볼 것도 없고 가져갈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질문은 그게 전화기밖에 아니에요. 더 있겠습니까? 네, 질문은 검찰이 가져간 핸드폰이 쓸만한 거였냐, 그다음에 집에 검찰에 제출하지 않은 또 다른 증거들 같은 게 있느냐 이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대로 올리면 네. 뭐 주진우 씨가 4개가 어떻고 뭐 이렇게 하는데 4개는 아니고요. 개수는 다르고요. 제가 예전에 쓰던 폰이 한 6년 됐어요. 네. 전화기를 바꾸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앞전 작년부터 너무 중요한 사람들하고 전화를 많이 하니까 6개월씩 한 번씩 바꾸는 게 안 좋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돼 있었고요. 지금 갖고 있는 전화기를 가져간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하고 밥 먹고 있는데 예, 죄송합니다. 사람이 계속 밥을 안 먹으는데 예,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질문을 하나 받겠는데 네네네. 다음부터 좀 좋은 말씀을 해주세요. 아, 예. 제가 그 공민배 형하고도 잘 알아요. 아주 친해요. 제가 네. 누구하고요? 공민배 형하고 저하고 아주 친해요. 네. 예, 그거 아주 정말 신사시고요. 네네네. 정말 인품 있는 선비입니다. 네네. 김건희 여사하고 통화하실 당시에 네, 총선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당내 상황을 실시간으로 다 파악하고 있는 뭐 그런 느낌을 받으셨나요 혹시? 저는 총선에 제가 개입되지가 않았고요. 제가 그런 부분을 몰라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 명태균 선생님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잖아요. 네네네. 대선이 끝나고 나서 취임식 가고 그다음 1년 동안 안 갔어요. 수많은 의뢰가 많더라고요. 뭐 엘리자베스 여왕이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이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여사하고 그렇게 중간중간에 한 번씩 연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컷오프를 어떻게 알았느냐. 실질적으로 그 김영선 의원 지역구에 나오신 분들이 사람들이 아니 김영선은 2년밖에 안 했고 원체 많은 국가 산단이라든지 많은 국비를 가져왔는데 그 사람이 바뀌겠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김영선은 컷오프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김영선 의원이 그 중앙당에 올라가라고 내가 말씀을 드려서 확인해봐라. 그랬더니 장동혁 사무총장이 김영선 의원
물어봤죠. 내가 지금 30%냐 그 안에 들어가느냐. 누나 30%도 들어가고 10%에도 들어가. 그래서 장동혁 사무총장이 너는 김영선 의원이 갔다 와서 저한테 한 말입니다. 고향정에 예전에 본인이 2번 국회의원 했던 고향정에 출마해 거기에 나갈 사람이 조금 막 그렇지가 않아. 그래서 거기에 자기가 경남지사부터 해서 창원 진해부터 해갖고 거의 여기 사는 지가 한 5년 됐어요. 그러니까 집안을 여기 다 닦아놨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고향지에서 내려온 게 아니고요. 2017년도부터 나와서 경남지사부터 해서 여기서 거주지가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고향정에 전략공천 가는 것은 나는 싫다.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나 경선이 안 돼. 이렇게 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본인도 김건희 여사 5선 의원이고 당의 중진이니까 또 손상김 씨 같은 또 집안이잖아요. 손상김 씨가 몇 분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 얘기를 했을 거고 저도 그 부분이 안타깝고 또 김영선 의원이 또 저한테도 얘기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루어진 거지. 그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뉴스토마토가 뭘 생각하는지 제가 알아요.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방향이 잘못된 근데 왜 거예요. 대통령 부부를 어차피 협박했다는 해봐야- 말이 왜 나와요? 예? 대통령 부부를 협박했다고 녹취록에 나오고 다 까발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뭐예요 그러면? 아까 설명했는데요 제가. 아니 대통령 부부를 협박한다고 말했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 안 하셨어요. 대통령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뭐라고요? 밖에서 내가 한 대 맞고 오면 내가 이만큼 맞았으면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그냥 됐을 가장이지 쟤는 실제. 사무실에만 있는 애예요. 우리 이 씨는.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 야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해서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그게 직장이에요. 또 하나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그렇지만 그분들은 김해 갑에 가면 어떻게 돼요? 직장을 잃어요. 이 씨 같은 경우는 김해 갑에 가버리면 40km가 넘습니다. 아침에 퇴근에 1시간 반 이상을 가야 돼요. 애가 4명이나 있어요. 그러면 그 김해 갑에 가는 것은 너 그만두라고 하는 해고 통지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런 사정 때문에 대통령 부부를 협박했다는 말을 녹음을 전화를 그거는 한다고? 제가 네. 지금 방금 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네. 걔하고 나하고 10년이 넘었고 네.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가서 네. 항상 모든 것을 집사람한테 여보 걱정하지 마. 걱정이 있는데 걱정 없지 마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둘이서 얘기하고 그것이 오픈되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될 줄 알았으면 누가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아니 근데 그 1년, 2년 본 명 대표님 사이인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거기 녹취록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다- 명 대표님이 다 이렇게 부음하게 허풍쳤다 이런 식으로밖에 안 들려요. 아니 죄송한데요. 제가 한 거는 한 거고 안 한 거는 안 한 거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가 조차가 저한테 뭐 크게 이득될 게 뭐 있겠어요. 근데 아닌 거를 지금 맞다고 우리 정기환 대표님한테 그 전에 다 얘기했어요. 자, 명 대표님. 녹취가 뭐가 틀릴지 어떻게 알아요? 자, 명 대표님. 그리고 또 차 안에서 저는 블랙박스가 없어요. 중요한 전화 많이 오는데 아니 거기다 대놓고 전화가 오면 다 전화기 대고 녹음하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처음부터 녹음 다 해갖고 선관위 문제가 되는데 웃기는 거는 제가 생각해도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뭐냐면 아니 그 김영선 의원의 목소리 녹음해서 선관위에다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비는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의원이 됐어요. 솔직히 소름이 돋지 않아요? 내가 자. 더 얘기할 수 있는데 수사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가 변호해 드릴게요. 이 부분에 걸리지 대해서는 않게.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네. 아니다라고 자꾸 말씀을 다 올렸습니다. 자, 왜 아니라는 것도 말씀을 다 자, 드렸어요. 명 대표님 이제 갑작스럽게 전화드려서 이렇게 응해 주셔서 언론 중에서는 저희들이 제일 먼저 직접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자, 우리가 해야 되는 많은 이야기들이 남아 있고 저하고도 서로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일단 끝내고요. 정말로 식사 중에 이렇게 전화 응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정계환 대표님께서 마음으로 저한테 대해 주셔서 제가 감사하고요. 제가 이소보야의 바람과 태양이라고 올려놓던 거는 그분들이 저를 대하는 게 너무 막 욱박 지르고 막 했는데 제가 그런 내용이 없는 걸 어떻게 내가 그거 맞습니다 하고 장단을 맞춰요. 오죽하면 뉴스토마토 9월 25일 나가서 밥 사주고 술 사주고 하니까 너희들 열정은 정말 멋있다 좋다. 근데 방향이 좀 잘못됐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궁금증 가지고 있을 때 전화드리면 좀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전화가 우리 전 대표님이 회사가 크거나 이런 파급 효과 이런 거 관계 안 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에 대해서 기교를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든지 응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 대표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이 수사가 정리가 되고 여러 가지 하면 제가 거기 출연해서 다 말씀을 드리고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언제든지 말씀드리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3시간 반짜리 그거 내가 다 까버리면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까 제가 곤란하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올렸죠. 자, 오늘 이렇게 20몇 분 동안 응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건승하시고 구독자 100만 명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야, 아니, 뭐 지금 본질은 대답 안 하잖아. 내가 질문한 것 중에 본질적인 대답한 게 있어요. A를 물으면 A에 대한 대답을 해야지. 왜 자꾸 E, B, C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궁금해요.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에 네. 귀에서 피남도 있고요. 와, 1시간 통화하면 화병 나겠다. 룽지맘님, YSY님. 그리고 한 분도 이렇게 해주셨네요. 정계환 3시간만 동안 통화하려고 전화 들었으면 정말 힘들었겠다. 이런 말. 그리고 MI님은 정계환은 정말 자기가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제가 이제 좀 들어보니까 말씀을- 어떻습니까, 김정대 의원? 우리가 명태균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로 지금 모든 시간을 다 채웠다고요. 네. 이건 조금 방송에 약간 조금 한쪽으로 바이어스 편향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여러분들 다들 의견이 맞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서 여기서 김영선이라는 인물,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명태균을 중심으로 이리저리 움직였느냐. 사실 이 의문은 아직도 풀어야 될 과정이지 이 사람이 사기꾼이냐 허풍쟁이냐 아니냐 이걸 갖고 우리가 백날 지금 논쟁한다고 한들 거기서 무슨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언론의 사명은 이게 허풍이든 아니든 최대한 긁어마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 하신 거예요. 또 이런 어떤 통화도 의미는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 명태균 씨와 관련해 가지고 저런 어떤 거 화술 내지는 어떤 자기 위주로 대화를 끌어가는 여기에 분명히 많은 정치인들이 말려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해가지고 오늘날 이 사달이 났는데 이게 그러면 뉴스 토마토가 녹취록이 없다, 뭐 텔레그램 문자가 없다 그러면 그 보도가 의미가 없는 거냐? 전 그건 아니라고 봐요. 당연하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듣는데 상당히 또 많이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각자 판단을 하시라. 그건 누가 대신 결론을 내릴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싸울 일도 아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 명태균 씨를 둘러싼 대통령실과 이준석 대표의 석연치 않은 태도라든가 김영선 의원은 거의 가스라이팅을 당하다시피 물론 그건 뭐 명태균 씨는 거기는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사기 올리려고 자기가 적절하게 그 관리한 거다 이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분명히 김영선 의원은 거의 뭐 제가 보기에는 가스라이팅 당한 거 아니냐 싶을 정도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아직은 명태균 씨가 본론을 얘기 안 하시는 거라고 봐요. 이런 걸 가지고 일단은 이 명태균 씨에 대한 판단으로 하는 건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제가 보기엔 후속 보도가 계속 나올 예정이니까 좀 지켜보자 이렇게 저는 정리하시면 김종대 전 의원 말씀이 정말로 따뜻하기도 하고 매우 정확해서 저 심장을 팍 찌릅니다. 노영희 변호사가 했던 이야기도 맥을 같이 하는데 지금 겉도는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본질이 뭔지 궁금한데 이것은 어느 정도 블락킹하는 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본질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접근해보자는 것이고 지금까지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또는 누군가의 전원 때문에 확대되어서 과잉보도되고 있다 이제 이런 말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본질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어떤 일을 했느냐라는 거 아닙니까? 박진영 교수 어떻습니까? 오늘 좀 인터뷰 쭉 들어보면서 경남 사람 치고 서울 말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초 공개하겠습니다. 이분은 고향 인천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모친은 황해도 오고 월남을 하셨고요. 모친은 호남 쪽에 고향을 두고 계신데 30대 때 이제 창원으로 가서 대학을 다니고 석사까지 한 뒤에 거기에서 이제 성공한 사업가
이렇게 됐다가 지금은 이제 형편이 근데 굉장히 이제 뭐 경쟁이 금방 어렵다. 이야기하셨잖아요. 녹취록에 나왔던 이야기하고는 본인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해석을 달리하는 거죠. 아니죠. 녹취록에서 본인은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공천에 자기가 영향력을 미쳤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통화에서는 본인은 그런 이야기를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따져봐야 됩니다. 그 부분은 확실하게 우리가 뭐 실체적 진실은 결국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그 대통령 부분은 많이 정리가 되는데 여사 쪽하고 연락한 거는 시인을 해요. 시인했으면 두 사람이 이거는 내려왔다고 시인을 해요.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녹취록에서 한 말은 다 취지를 새로 해석하는 논리를 다 갖다 붙이신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전화는 이런 취지로 한 거고 그때 뭐 이건 여론조사는 이런 취지로 한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이런 말을 안 듣고 딱 보여지는 실체가 존재하는데 이 실체에 대한 어떤 그 언론에다가 얘기하는 건 이제 본인의 일종의 변명이란 말입니다. 그거는 이런저런 사정이 있었다. 다 이런 얘기가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새로운 가상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난 그 취지는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어떤 말도 명태균 씨한테서 들이대기만 하면은 다른 취지로 이게 다 다시 재해석이 돼요. 대통령하고 똑같네. 전부 다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도 그렇게 진짜. 말했잖아요. 맨날 이상한 말 해갖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내면 내 말은 그런 취지가 아니었는데 듣는 너네가 잘못 들은 거다. 언론이 잘못 쓴 거다. 계속해서 대통령이 했던 스타일이에요. 아니 이제 우리가 이제 통화도 했는데 이게 뭐 평가할 필요는 없는데 사실관계만 딱 확인할 건 있을 것 같아요. 녹취록에서 2022년 6월 보궐선거 때 김건희 5월 9일 날 김건희와 통화했고 윤석열과 통화해서 공천을 받는데 영향을 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분은 정확하게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2024년 1월 달에 컷오프 되는 과정을 김건희로부터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그것이 아니라 자기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알게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사실관계. 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죠. 취임식 전날 대통령 부부와 통화를 했잖아요. 그 다음 날에 누가 공천될 것인지 본인은 알았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확인을 안 해주고 있다. 이제 부인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제가 아니, 봤을 때는 컷오프 사실을 김건희를 통해서 알았다 그 이야기는 지금 부인을 하신 거예요. 네. 예. 첫 번째 거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안 하신 거고. 네. 저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비판적인 댓글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계환 좀 냉철해져라 이렇게 백은경 씨가 주셨고요. 동해바다님께서는 사회자가 넘어간겨 이렇게 해서 이제 명태균 편을 든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얘기를 하는데 자꾸 내 얘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빠지는 게 그 대목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서 뭔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마치 그걸 판단해야 된다는 다들 강박관념을 가지신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 네. 이분이 심리학적으로. 그건 다 필요가 없는 얘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종호 씨도 다 본인을 허풍쟁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뭐 문제만 벌어진 김대남도 그렇게 하고 있고 뭐 저기 명태균 씨도 일견 똑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갖고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그 여전히 뼈대는 살아 있어요. 그 저기 무언가 김건희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고 칠불사에서 거래가 있었던 거고 또 매달 세비의 절반을 낼 만큼 그 존재하는 사정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설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앞으로 뭘 밝힐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명태균 씨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뭐 지금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모든 진실에 대한 지금 물타기 이야기를 사실상 하고 있는 거고 그러나 우리는 본인이 했던 앞의 말을 믿고 또 거기에 상당한 신뢰성을 두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다면은 계속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엔 끝난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이 스토리 라인은 진화하고 있는 건데 너무 좀 우리가 이 판단을 앞세우는 거 아닌가. 러버제이님께서 저를 노골적으로 비판하라고 계신데 이 방송을 이용한 거야 이놈아. 김종대가 정확하다 이렇게 이제 댓글 주셨는데요. 이분 말씀은 제가 조금 듣기가 불편하긴 한데 하여튼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나 이제 취재를 하는 사람 생각도 시청자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어요. JTBC 기자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 부인한테 거예요. 장문의 예. 편지를 써서 꼭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 행위가 왜 그 사람한테 가서 장문의 편지를 아니, 써서 눈물이 나도록 편지를 그러니까 썼느냐. 만약에 필요하다면 3시가 아니라 100시간도 들어줘야 됩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런 언론의 자세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걸 넘어갔다 아니다 이렇게 자꾸 판단하지 말자. 이건 명태균 씨를 판단하고 싶은 자꾸 그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100시간 들어도 돼.
그러나 이 지금 계속 우리가 핵심 질문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답이 맞습니다. 없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저 기자들이 또 노력한 게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께 저도 말씀을 하나 드리면 이것이 누구를 돕거나 누구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취재라는 것은 어쨌든 정보를 득하고 그것의 진실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접근하는 과정이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 드는 방식이라면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진실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접근하는 것인데 노영 변호사도 오늘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 들어보니까 답답하시죠? 아니 전 답답하지 않고요. 이분이 결과적으로 본인이 한 말을 부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장황하고 화려한 말을 하는구나. 하지만 직접적으로 질문해도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하시는구나. 제가 지금 정확하게 딱딱 찍어서 물어봤잖아요. 검찰에서 압수수색했다는 그 핸드폰 실제 내용이 있냐 없냐. 그거 그 안에 공폰이란데 괜찮냐. 이거 물어봤는데 딴 얘기 하셨죠. 그리고 그러면 집이나 다른 식으로 가지고 있는 또 뭔가 증거가 있냐. 여기에 대해서 6년 동안 사용한 핸드폰이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갑자기 또 딴 얘기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애매하게 말을 하면서 또 흐리고 있죠. 이런 태도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에 낸 거는 꽝이고 실제 중요한 건 자기한테 있다는 얘기 같이 저는 해석을 했어요. 또 하나 대통령 부부에게 협박했다. 그 말 맞는 말이냐. 무슨 내용으로 협박했느냐. 그다음에 다 까발리겠다고 하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내가 직접 물어봤잖아요. 아예. 그리고 읽어줬잖아요. 자기가 말했던 내용을. 그랬더니 바깥에서 다른 사람하고 실랑이에서 싸워가지고 들어왔는데 와이프한테 나 맞았다고 말하기 싫으니까 내가 뻥친 거다. 이렇게 지금 취재를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굳이 설명 안 해도 되는 건데. 심리학 전문가. 이거는 우리가 판단하는 심리학 전문가. 그 사람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공익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인터뷰도 하는 것이고 이분의 말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판단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 판단으로는 이분은 정직하지 않다. 이분은 본인이 다른 사람들한테 그 당시 얘기했던 그 증거, 객관적인 증거가 나왔는데도 그걸 지금 아니라고 변명하면서 아니라고 하는 것이 왜 아닌지에 대한 설득 있는 대답은 좀 못하고 있다. 사람 좋게 웃으면서 당신의 말이 정말 고마웠고 이렇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우리들이 정말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말은 안 해주고 있다. 왜? 왜 그럴까? 그거는 본인이 그런 말을 했을 때 후폭풍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다. 3시간 반 동안 정교환하고 얘기했다 그러지만 그 정교환하고 얘기한 내용들 다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흘러갔을 거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사람 말에서 건질 수 있는 거는 그 사람 말 그대로를 믿을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한 상황, 그 사람이 그동안 했던 행동, 그 사람이 했다는 내용과 관련된 녹취 파일 이런 것들, 또 객관적인 텔레그램 문자 같은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했을까라고 우리가 추론하고 정확하게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 사람한테 끌려다닐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지금.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우리가 이런 내용을 부분 잘라서 예능처럼 재밌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취재하고 결국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싶은 진실은 여전히 숨어있다. 숨어있는 진실 들이내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최근 한 몇 달 사이에 가장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 정교환 오케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정교환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 그 가스라이팅에 박진영도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는 말씀도 있고요. 노변 역시 다르다. 그리고 노영희 김종대 말에 동의한다. 이 말은 박진영 정교환 말은 틀렸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날 것으로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우리가 어떤 욕을 먹어도 시도해 봤다는 것만 일단은 되게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시청자들이 인정해 굉장히 주셨으면 좋겠고 네네네. 원래 그런 리스크를 다 안고 한 시도입니다. 뭐 우리가 다른 유튜브처럼 뭐 대본 짜고 각본 짜고 뭐 질문 순서 짠 거 하나도 없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욕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또 보여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고 노력이 있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들 하지 마시고 지금 저기 뭐냐 일단은 이렇게 생방송 육성으로 들은 예. 것도 최초다. 그럼요. 그 다음에 이걸 토대로 우리가 다음 방송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예. 자, 지금 구독 취소하신다는 분도 좀 올라와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서존님께서도 그렇고요. 여기 아까 한 분이 더 계신데 스카이워커님 구독 취소하셨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심으로 접근해서 명태균 대표에게 정말로 듣고 싶은 얘기, 진실의 문을 우리가 열어드리겠다는 마음 때문에 웬만하면 명 대표하고 협의한 내용, 합의한 내용 그리고 아까도 제가 전화 드렸을 때 생방송 중인데 혹시 전화가 되겠냐고 물어봤는데 적극적으로 했지 만약 이걸 출연이라는 방식으로 오라고 했으면 왔겠습니까?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데 지금까지 스픽스 100만 달려올 때까지요. 이태원 참사 문제 그리고 천공의 용산 대통령실 이전 개입 그리고 어디 양평 게이트 문제 있었죠. 네. 명품백 있었죠.
그리고 이번에 서울의 소리 하는 것까지 또 이번에 뉴스토마토 보도 이후에 절대로 우리는 뉴스토마토를 존중하면서 그 방송 그대로 따라가서 후속 취재해왔던 것은 스픽스가 100만을 달성하는 큰 힘이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좀 많으면 좋겠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언론에 라이브로 연결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한 것 여러분들이 100만 구독자 만들어 주시면서 박수 쳐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여러분들을 믿고 저희들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